세 번째 그림을 자, 같이 그립시다. 넌네미 1, 2, 3, 4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를 브레인을 그리겠습니다. 예. 1, 2, 3, 4 때 이거는 뭐냐 하면 자, 빨리 그렸어요. 이제 살라머스가 뭔지 이제 조금 느낌이 오죠? 이제 살라머스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라머스 약간 늘어오고, 예. 대뇌 피질이, 해마가 요렇게 붙어 있어요. 해마가.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건 두 개만 그리면 돼요. 대뇌 피질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넌냄 수면은 대뇌 피질이 쉬는 시간이에요. 이 전체가 대부분 불이 다 꺼져요. 거의 혈류량하고 에너지 소비가 30% 줄어들어요. 그러면 엄청난 양입니다. 거의 스탑해요. 브레인이 쉬는 잠이 넌냄 수면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 뭘 그려줘야 되느냐 하면 이쪽에다가 껍질을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일단 브레인 형태를 그려주세요. 그려주고 자, 요렇게 나오는데 뭘 그려주셔야 되느냐 하면 요렇게 요런 브레인 번 하면 요거의 껍질을 잘라내가 속을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바깥으로 브레인 스템이 요렇게 나온다. 됐죠? 이렇게 됐어요. 요 브레인을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 브레인에서 시상 거물핵이라는 게 요렇게 있어요. 자, 요거의 신경세포들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신경세포가 우리가 잠잘 때는 해마, 시상, 대뇌 피질, 야들만 동작을 한다 보시면 돼요, 일단. 근데 살라머스에, 요 살라머스입니다. 살라머스에 있는 신경세포가 요거에 한 세포가 있어요. 요게 뉴런입니다. 그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야는 불가사리처럼 사방으로 팔을 뻗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요 대뇌 피질, 대뇌 피질. 대뇌 피질에 대표적으로 피라미드 뉴런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뿌리.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가 한 100여 개 돼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있는 살라머스 넥티쿨라 누클레우스에 있는 신경세포는 이게 바이폴라르해서 양축으로 이렇게 줄기가 나 있어요. 이렇게. 자, 요 세 가지 형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름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자, 다음 살라머스 하면 T, 앞자 T. 그 다음 이거는 코티칼. 그래서 살라머스에서 코티칼로 간다 그래서 TC 셀이라고 부릅니다. T에서 C로. from to. 자, 그 다음에 이 세포는 코티칼에서 살라머스로 온다 해갖고 CT 셀이라고 그래요. 이 두 세포가 발생 때부터 엄마 태 속에서부터 짝짝꿍 맞춰요. 보조로 같이 맞춰요. 그래서 이쪽 살라머스가 발생될 때 이쪽에서 세포에서 줄기가 이렇게 나가면 대뇌 피질에서 가의 가이드를 받아갖고 대뇌 피질에서 또 줄기가 나와요. 그래서 악수를 해요. 아예 발생 때부터 요게 링크가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어떤 거, 여기서 줄기가 요렇게 나가갖고 여기서 시냅스를 해요. 요렇게 화살표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것은 출력이 액션이 요렇게 나와서 다시 왔던 대로 다시 보내준다. 요게 핵심입니다. 왔던 대로 다시 보내줘요. 요렇게 악수를 해요. 이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브레인에서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근데 대뇌 피질하고 야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살라머스에서 대뇌 피질로 가는 이 축사계 격가지가 요렇게 가서 요다가 또 흥분성 글루타메이트 시냅스를 해줘요. 자, 조금 그리세요. 요렇게. 요렇게 볼록 요렇게 안 헷갈리도 요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CT에서 대뇌 피질에서 살라머스 내려오는 격까지도 이쪽에 와서 시냅스를 해줘요. 글루타메이트. 자, 이렇게 되면,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살라머스 거물핵에서 이 살라머스 릴레이 뉴런으로 여기서 억제 시그널이, 파란 걸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억제를 해버려요. 우리 브레인에 요 지금 뇌파 이 각성, 넌냄, 램을 멋있도록 그리면 딱 세 개로 끝나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빨리 그리겠습니다. 어떠냐 하면, 자, 요렇게 해갖고, 자, 요게 살라머스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그리는 방법이, 여기서부터 대뇌 피질을 요렇게 해주고, 해마는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자, 아까 그 파워포인트로 해마가 말려 들어간 거 보여드렸죠? 그거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원시 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피질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어요. 수박 껍질처럼 이렇게 잘라가 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일단 웨이크라고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해마가 이렇게 나오고, 자, 이걸 런네임이라 합시다. 자, 세 번째 브레인. 자, 세 번째 브레인은, 자, 그림도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암기가 그냥 됩니다. 자, 살라머스가 이렇게 있고, 자, 대뇌 심피질이 이렇게 덮이고, 심피질에 밀려갖고, 해마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 세 가지 그림은 그럼 다 끝나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꿈꾸는 브레인, 렘 수면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상태가 어떤 식으로 다르냐 하면, 자, 해마부터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요 그림에 해마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요 부분이 해마입니다. 말레 들어가서, 심피질에 말레 들어가서 밀려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해마입니다. 요쪽도 이렇게.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낮 동안에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낮 동안에는 감각이 어떻게 들어와요? 시각, 청각, 이열로 다 벌겋게 들어오잖아요. 벌겋게 들어온 이 감각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디로 갔죠? 해마로 들어갔잖아요. 됐죠? 그래서 낮 동안에는 대뇌 피질에서 우리가 감각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갖고 지각으로 바꾸고, 그 지각의 흐름이 요렇게 해서 해마로 들어가요. 그래서 화살표 요렇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대뇌 피질에서, 심피질에서 해마로 기억이 들어간다. 요게 낮 동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안에 기억이 낮 동안에 일시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템포러리 이렇게 저장이 돼요, 기억이. 감각 경험이. 자, 그런데 바로 두 번째 잠이 뭐냐 하면 넌렘 수면이에요. 넌렘 수면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요거에 저장됐던 낮 동안에 템포러리 저장됐던 기억이, 자, 이게 하디슈입니다. 최근에 입이 딱 벌어져요. 일로 해마에서 대뇌 피질로 이동되어서 공과되고 장기 저장으로 된다는 게 인류가 최근에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꿈꿀 때는 어떻게 됐어요? 꿈꿀 때는 우리가 가거가 없다 그랬잖아요. 가거가 단절됐다 그랬잖아요. 이 두 해마하고 심피질 사이에 단절이 일어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끊어져요. 자,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꿈을 꾸는 브레인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자, 요거는 절차 기억을 강화합니다. 그 다음에 넌렘 수면은 뭘 하냐면 일하 기억을 강화해요. 컨솔리데이션. 잠잘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대뇌 피질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을 해요. 이게 얼마냐 하면 0.1Hz입니다. 이건 완전 최근 이론입니다. 이게 0.1Hz 정도로, 그러니까 1초에 10초에 하나 정도 펄스가 나올 정도로 아주 느린 율동이 일어나요. 대뇌 피질에서. 이걸 코티칼 웨이브라고 합니다. 요게 0.1Hz 큰 파가 나와요. 근데 요 파가 요걸 다운 상태라고 요걸 업 상태라고 하는데, 다운에서 업으로 바뀔 요 무렵에, 요 무렵, 타임이 요 타임입니다. 요 타임 때, 요렇게 바뀌는 요 타임 때, 바로 뭐가 나오냐면 슬리퍼 스핀들이 대뇌 피질에 쫙 퍼져요. 이게 2017년 얼마 전에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논문이 함축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이 연구된 이론가들을 종합하면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요 슬로우 오실레이션 웨이브가 일어날 때, 요 포인트에서 샤프 웨이브 리펄이 일어나요. 아니. 수면 2단계에서 대뇌 피질에서 슬리퍼 스핀들이 일어나요. 슬리퍼 스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방주처럼.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파가 생겨요. 한 10Hz 정도 이런 파가 생겨요. 여기서. 예. 이걸 슬리피 스핀들. 자, 어디 생긴다? 서파 수면 2단계부터 생겨요. 분당 2번에서 5번 정도 생깁니다. 오케이, 생기면,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뭐냐면 택시예요, 택시. 택시 승객이요. 택시 왔으니까 승객이 타는 거예요. 그 승객이 바로 뭐냐 하면 기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기억은 뭐냐 하면, 바로 낮 동안에 대뇌 피질에서 올라갔던 감각 경험이 지각으로 바뀌어갖고 해마로 다 들어갔잖아요. 해마로 들어간 야가 대뇌 피질 이동하잖아요. 요때, 자, 요 해마에서 나오는 파가 있어요. 자, 적어주겠습니다. 해마에서 요때 나오는 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샤프 웨이브 리플이라는 파가 나와요. 요걸 논문에서는 SPWR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샤프 웨이브 리플은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요. 100에서 250Hz 정도 돼요. 이게 해마 CA1
CA3에서 이 웨이브가 발견이 됐어요. 기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냐면 이 샤프 웨이브 니플파가 자, 어떤 식으로 하면 굉장히 빠르니까 요게 10Hz로 보시면 지금 요걸 100Hz로 보면 요거보다 10배 빠른 거야. 그럼 10배 빠르다는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가 쭉 오다가 팍 이렇게 튀는 거예요. 지금 논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 부분을 합태해갖고 그리는 게 논문에 나와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됐나 하면 이 부분에 10Hz의 슬리퍼 스핀들 자, 택시가 왔어요. 그걸 이게 주파수가 늘기 때문에 파장이 이렇게 커요. 그러면 요 10Hz 파에 지금 이 샤프 웨이브 니플은 몇 개를 들어갈 수 있냐면 10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10배 빠르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샤프 SPWR 웨이브가 어디에 실리느냐 하면 슬리피 스핀들에 실린다는 게 지금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논문이 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류의 마지막 미스터리. 기억이 어떻게, 우리가 학습한 기억이 해마로 다 들어가는데, 자, 이 해마 들어갔잖아요. 낮 동안의 경험, 일학이 해마로 들어갔는데 언제 DNA 피질로 이동하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언제? 서파 수면 2단계부터 이동이 돼요. 기억은, 요거 잠깐 말씀드립니다. 기억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억은 뭐냐면, 첫 번째, 엔코딩입니다. 한번 적어 놨어요. 엔코딩이 되면, 자, 부호화가 됩니다. 요게 다른 말로 해마에서 일시적으로 저장했다는 걸 엔코딩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해마에서 DNA 피질로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단백질 합성하고 링크되면서 DNA 피질에서 야들이 다른 기억하고 링크하는 과정이 있어요. 다른 기억하고 링크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억이 DNA 피질로 이동해서 저장된다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기억은 반드시 옛 기억을 통과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 옛 기억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난감해요. 힘들어요. 옛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 졸아요. 그래서 학습해야 돼요. 자, 오늘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갔습니다. 저거. 자, 마지막으로 요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요약하면, 요거 3개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그림이니까 도표를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 각성은 뭐냐 하면, 자, DNA 피질에 있는 정보가, DNA 피질에 있는 기억이, 낮 동안의 기억이 껴있을 동안에 해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잠자자마자 한 10분쯤 지나면 곧장 해마로 들어갔던 기억이 곧장 DNA 피질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 이동한다는 게 이동하는 캐리어, 웨이브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슬리피 스핀들이라. 그래서 서파 수면 2단계의 슬리피 스핀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10일 정도 오실레이션 하는 이 캐리어에 우리가 낮 동안에 템포럴이 저장된, 해마에 저장된 일하 기억이 요 차에 실립니다. 요 실리는 과정이 지금 요렇게 좀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DNA 피질로 이동해요. 이동을 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동, 그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이동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럼 어디 가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착하는 게 뭐냐면, 이거하고 자기 전에 기억하고 유사한 기억이 와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유사한 기억이 없으면 새로운 기억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스님들이 만약에 내연도에 와서 강의하게 된다면, 스님 다시 와서 들으면, 내연도는 눈이 확 열릴 겁니다. 왜? 벌써 기억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막 브레인 기억을 막 던져줘도 탁탁탁탁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전 기억이 많아지면 기억은 곧장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기억의 그 방식을 뭐라 그러냐 하면, 자, 요걸 그러니까 반도체 기억은, 우리 반도체 메모리 기억을 뭐라 그러냐 하면,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인간 신피질의 기억은, 인간의 기억은 특징이 뭐냐 하면, 내용 주소 방식. 자, 따라서 내용 주소. 자,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인간의 기억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반도체 기억하고 완전히 달라요. 반도체 기억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의 기억에 저장되는 주소는 그 내용이 바로 주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미가 바로 주소가 돼요. 그러면 사과 같으면 사과하고 비슷한 거 종류를 보면 사과 쪽에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끼리. 그러니까 주소가 따로 뭐냐 하면 내용이 주소가 되는 내용 주소 방식. 내용 주소 방식이고, 이 내용 주소 방식이 인간의 인지의 폭발적인 발전을 갖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인간은 애매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그래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자, 첫 번째 블락은
5개를 그렸죠. 요 첫 번째 블락 5개가 가장 핵심입니다. 두 번째 블락이 4개죠. 깨달음의 세계에는 출발이 명령입니다. 강력한 의지력을 동반한 내가 한 소식 해야 되겠다는 목숨을 내걸 정도로 치열한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게 어디 출발하냐면 당연히 그 강력한 욕망을 명령할 수 있는 데는 딱 한 곳밖에 없어요. 바로 46번이에요. 왜? 야가 컨스트립트 싱킹을 할 수 있어 그래요. 예. 모든 사고의 총집산지 자아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프리프론탈 코텍스. 자, 이쪽은 레프트. 그 다음 요거는 라이트. 자, 이걸 보시면 브레인이 전체 다 들어간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 왼쪽 뇌가 출발하는데 프리프론탈 코텍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프리프론탈 코텍스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글루타메이트입니다. 자, 그 글루탐산이 적혀 있을 거예요. GLU라 적어주세요. GLU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입니다. 아미노산이 대략 20종류가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 그 중에 우리 대뇌 피질에서 기억을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글루타메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 엔돌핀이 나옵니다. 베타 엔돌핀이 확 많이 나와요. 보통 상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막 뭐 출가하고 뭐 이렇게 그 선방에 들어가고 이럴 때는 우리 브레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 내 진짜 한번 해봐야지. 예, 지금 뭐, 오케이. 원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 강한, 근데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트레스 받는 상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사실은.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베타 엔돌핀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NAALAT 아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마시고, 아제라는 거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네, 단백질 분해 효소가 적게 나와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이거 단백질 분해 효소가 적게 나오면 뭐가 더 많아져 버리느냐 하면 요거에 작용에 의해 갖고 NAH라는 물질이 많아져요. 이게 환각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브레인에 굉장히 많은 물질이에요. 네, 글루타메이트. 일단 그렇게 하세요. 환각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른쪽 전전두엽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에요. 그러면 왼쪽 전전두엽의 작용에 의해서 프리프론탈 코텍스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글루타메이트가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베타 엔돌핀하고 관계없습니다. NAALAT 아제라는 이 엔자임 효소가 줄어들면서 NAH라는 물질이 확 많아져요. 오른쪽 뇌, 왼쪽 뇌. 자, 요걸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 빨리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따라서 살라머스. 자, 살라머스가 지금 더 나옵니다. 자, 살라머스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TRN. 살라머스 네티쿨라 누클레우스. 오른쪽, 왼쪽 2개 있습니다. 살라머스 네티쿨라 누클레우스가 동작을 해요. 그러면 살라머스 네티쿨라 누클레우스는 브레이크를 거는 신경핵이요. 브레이크 신경 전달 물질은 주로 뭐냐면 가바입니다. GABA.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글루타메이트, 전전두엽에서 나온 글루타메이트가 이 TRN, 살라머스 렉티쿨라 핵을 강하게 액티베이션 시켜요. 그럼 야가 TRN 핵이 칙 하고 가바란 물질을 확 분비해요. 굉장히 많이 분비한다 그 말이에요. 보통 때보다. 이게 핵심입니다. 보통 때보다 굉장히 많이 분비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여기 내려오는 동안에 이쪽도 액티베이션 시켜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2개가 요렇게 링크되어 있습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TRN 핵을 액티베이션 시켜주고 이렇게 액티베이션 시켜주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단위들이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자, 요 부위가 초월 명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브레인 부위입니다. 모든 이론이 요걸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요게 뭐냐면 PSPL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PSPL. 뭐냐면 포스트리오, 수프리오, 페리에탈 로버. 잠 따라서요. 포스트리오, 수페리오, 페리에탈 로버. 그러니까 포스트리니까 후, 수페리오니까 상,
그러니까 상후 두정엽, 따라서 상후 두정엽.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두정엽은 대략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상후 두정엽이 대략 이쪽을, 요쪽을 이야기를 해요. 요쪽. 그리고 바디 이미지도 들어가고, 일부 시각도 들어갈 수 있고, 예. 이 일부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각이 무슨 시각이냐 하면 굉장히 하이 레벨의 시각입니다. 이 시각이 바로 뭐냐 하면 토폴로지컬 메모리를 저장하고 있는 시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장소에 결부된 사물의 위치 관계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오른쪽, 왼쪽 PS, PL이 동작을 하고, 자, 가바 물질이 야를 트리거 시켜주고, 자, 지금부터 쭉쭉 나가면 됩니다. 자, 일단 한쪽을 다 하고, 왼쪽부터 다 하고, 나있습니다. 그 다음에 곧장 나가는 게 히포캄퍼스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히포캄퍼스하고 항상 붙어갖고 엄청나게 상호작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아미그달라입니다. 편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약자하고 하면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미그달라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시상하부로 갑니다. 시상하부로 가면 바로 교감중추의 바로 센터가 있습니다. 교감중추. 그게 바로 뭐냐면 시상하부 레트럴 누클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LH라고 주로 많이 씁니다. 레트럴, 자, 따라서 레트럴 하이포살라머스. 자, 레트럴 하이포살라머스는 미디얼 포브린 번들이라는 욕망의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중독의 하이웨이입니다. 마약 중독, 뭐 도박 중독, 다 중독할 때 신경 섬유 다발이 이 레트럴 살라머스 일로 통과합니다. 엄청난 욕망입니다. 예, 그래서 깨달음은 보통 욕망 갖고는 어렵죠. 엄청난 목숨을 내걸 정도 욕망을 가져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레트럴 하이포살라머스 이 교감 중추에서 두 가닥으로 또 신경이 내려갑니다. 이 한쪽은 뭘 트리거 해주느냐 하면, 예, 이쪽은 벤트럴 라페, 자, 따로 라페. 예, 라페가 솔기핵입니다. 그래서 벤트럴 라페 핵을 트리거 해줘요. 근데 벤트럴 라페 핵이 뭘 내느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세로토닌을 냅니다. 세로토닌의 화학적 명칭은 5-HT라 적습니다. 논문에서 5-HT 세로토닌이 왕창 분비가 됩니다. 보통보다 확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 또 트리거 되는 거는 뭐냐면 이쪽 핵이 바로 피니얼 바디입니다. 송가체를 피니얼 바디라고 그래요. 네. 그럼 송가체에서 만드는 케미칼이 뭐냐 하면 멜라토닌입니다. 자, 요걸 멜라토닌. 그리고 이 멜라토닌에 변형된 케미칼이 바로 뭐냐. 멜라토닌에서 변형된 케미칼이 DMT라는 케미칼. 따라 DMT. 이게 엄청난 맹독성의 환각 물질입니다. 마약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특히 아웃 오브 바디,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DMT 물질은 뭐냐면 멜라토닌에 변형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 요 관계를 보세요.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이 합성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먼저 많이 나오면 멜라토닌이 확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 상식을 하나 주세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유 속에 세로토닌 성분이 많아요. 그럼 들어가면 이게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멜라토닌 수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잠청할 때 따뜻하게 한 우유를 마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멜라토닌을 합성하고 멜라토닌에 변형된 게 DMT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상하부 외척핵에서 곧장 트리거 해주는 시스템이 당연히 뭐냐 하면 심패틱, 교감신경 전체를 또 트리거를 해줘요. 됐죠? 요게 왼쪽 브레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로토닌이 쭉 다른 신경핵을 트리거 해주는데, 이 신경핵이 뭐냐면 베이살포브레인입니다. BF라 약자 적습니다. 베이살포브레인인데 여기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바로 아세틸콜린은 꿈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연결해줘요. 그래서 꿈은 생생하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확 분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핵이 동작을 해요. 시상하부에 있는 아큐에터, 궁상핵이라고 나와 있죠. 궁상핵입니다. 시상하부의 궁상핵입니다. 자, 이 핵은 그 비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아큐에터. 그 유명한 베타 엔돌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핵입니다. 그래서 베타 엔돌핀이 나와요. 자, 베타 엔돌핀 말 그대로 쾌감 물질입니다.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죠. 근데 이 아큐에터 핵을 누가 트리거 해주느냐 하면 이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해줘요. 자, 그래서 이쪽에 자, 이거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있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브레인 시스템에서 오른쪽 시상하부에 이 정보 흐름이 딱 만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벤트로미디알, 따라서 벤트로미디알. 그러니까 복내측 신경핵입니다. 시상하부의 복내측 신경핵. 그 다음에 이 벤트로미디알 시상하부 핵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파라심패틱, 부교감 신경으로 합니다. 심패틱, 파라심패틱 간단히 우리 내장 이쪽 전체를 관장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율신경이죠. 그 다음 파라심패틱에서 어디 가느냐면 이쪽 머리습니다. 파라기간토셀룰라리스에서 거대 솔기 신경핵 옆에 있는 신경핵을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기가 파라라는 거는 옆에 있다는 거예요. 반개, 옆에 바로 옆에 붙었는데 기간토셀룰라리스는 거대 솔개이라서 세로토닌 확 분비하는 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기간토셀룰라리스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쪽이 바로 로커스 셀룰라리스. 이건 이제 이쪽 내각하는 사람들이 청반핵이라고 합니다. 엄청 중요한 핵입니다. 청반핵. 바로 이 핵에서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면 수면이 꿈이 딱 스탑합니다. 네. 바로 청반핵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노로에피네핀이 나와요. 근데 노로에피네핀이 보통 때 깨있을 때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초월 명상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가면 야가 확 줄어들어요. 보통 상태는 확 줄어들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어텐션 쫙 집중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줄어들면 어텐션이 깨져요. 그래서 꿈에서 어텐션 할 수 없는 거예요. 꿈에서 이게 안 나오니까. 그 다음 노로에피네핀이 줄어들면 이 노로에피는 일종의 각성물질인데 줄어들기 때문에 각성물질을 실제로 우리 인체가 사용하는 각성물질은 뭐냐면 코르티졸입니다. 이제 코르티졸 많이 들어보셨죠? 코르티졸. 네. 그래서 이 코르티졸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하면 실방핵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파라 벤트리큘라 누클레우스 굉장히 중요한 핵입니다. 파라 벤트리큘라 누클레우스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코르티졸이 나옵니다. 깨어나서 이렇게 액티베이션 하도록 해주는 물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줄어들면 코르티졸이 확 줄어들어요. 자, 코르티졸이 확 줄어들면 에너지 세이빙 하는 모드로 확 들어가요. 아주 마음이 편해져요. 자, 근데 요거서 그 코르티졸을 분비가 확 줄어드는 게 영향을 받는 신경핵이 바로 뭐냐면 수파라 옵틱 누클레우스입니다. 수파라 옵틱 누클레우스. 그 시신경 상핵. 이 수파라 옵틱 누클레우스 요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르기닌 바소프레신이 나와요. 아르기닌 바소프레신. 항이노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항이노. 선생님들 한자를 잘 아시겠네요. 이노작용 알잖아. 소변 보는 거예요. 오줌 만드는 쪽에 관련되는 물질. 왜 이렇게 갑자기 나오지? 근데 봤더니 이 항이노 호르몬, 아르기닌 바소프레신 이 물질이 기억을 촉진한대요.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또 이 파라심패틱 이 시스템에서 야를 또 트릭을 해주기 때문에 아르기닌 바소프레신이 폭발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정도 이야기 아닙니다. 깨달으면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폭발적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생생한 거예요. 쫙 생생한 거예요. 자, 이런 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냥 민중에 일반 사람들 이야기니까 무슨 아주 극단적인 상황일 때 짧은 순간에 막 자기가 교통사고 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굉장히 짧은 순간에 봤는데 쫙 파라노처럼 몇 기억이 떠올랐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사람 있죠? 바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위급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확 분출해버려요. 그 짧은 순간에 본 걸 그 많은 정보를 짧은 순간에 확 다 볼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요거에서 또 한 신경핵이 나오는데
자, 요 신경핵이 뭐냐 하면 ACC. 자, 그 다음에 누클리어 어쿰벤스입니다. NAC. 절거음으로, 쾌감으로 그렇게 해주는 센터예요. 그래서 중독할 때 항상 나오는 핵입니다. 중독할 때 나오는 핵. 그래서 누클리어 어쿰벤스. 그래서 ACC에서 누클리어 어쿰벤스로 자극을 줘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가바, TRN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TRN은 바로 시상 감각 중계핵을 트리거해줘요. 이 시상 감각 중계핵이 당연히 시각 위주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렸는데, 깨달음 세계로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감각은 시각입니다. 시각입니다. 주로 시각이에요. 요거 시각을 전달해주는 게 외척 설상체, 레트럴 제누클레이트 누클레우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핵이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네트로 포스테리오 핵입니다. 살라머스에.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서 다시 요렇게 해서 페루프를 그립니다. 요로 또 시그널 줘요. 요 뒤에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빨리 하겠습니다. 요 핵에서 어디로 또 나오느냐 하면 자, 우리 브레인 안에 있는 오래된 운동 관련되는 신경핵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뭐라면 스트레이텀, 선조체라고 합니다. 뒤에 선조체, STRIATUM. 선조체가 엄청 큰 핵입니다. 이쪽하고 문제되면 이제 파킨슨병하고 관계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클리어 어쿰벤스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이텀으로 늘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레이텀에서 늘어오면 이 두 가지 셀로가 있는데 입출력하면 스프텐시아 니그라 흑질로 적어져 있습니다. 흑질에 적어져 있죠. 스프텐시아 니그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프텐시아 니그라 컴팍트가 있고 스프텐시아 니그라 레티쿨라가 있는데 스프텐시아 니그라 컴팍트 부분이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인데 그 세포가 60% 이상 죽어나가는 병이 파킨슨병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게 도파민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고 요소 나오는 게 또 가바가 나와요. 스트레이텀에서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스프텐시아 니그라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시 또 살라머스가 나옵니다. 이때 살라머스는 여러 가지 핵인데 이걸 벤트로 살라머스라고 그래요. 벤트로 살라머스 핵은 결국은 전달해 주는데 어디로 가냐면 다시 프리프론탈로 전달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몇 가지 다시 얘기해 주면 진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 히포캄퍼스가 왼쪽 뇌의 히포캄퍼스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프리프론탈하고 다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히포캄퍼스가 또 벤트로 미디알 하이포살라믹 누클레우스하고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쿠스 셀룰로스 청반핵에서 나오는 노르에피닌이 줄어드는 이 시그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상하두종엽으로 가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개 시그널이 들어와요. 이거. 히포캄퍼스 4개. 이렇게. 요거 다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잔해, 운해가 분리되어 있어요. 당연히 분리 안 돼요. 당연히 분리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잔해, 운해 두 시스템이 링크가 돼요. 2억 개의 섬유 다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잔해, 운해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잔해, 운해의 전전도입이 연결됩니다. 그런 말 뭐냐면 이쪽에서 돌아가는 이 시스템하고 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시스템은 우리를 욕망을 드라이빙 해주는 시스템, 흥분시켜 주는 시스템. 이쪽은 컴다운 시스템이에요. 이 상반된 두 개의 시스템이 극단까지 가는 거예요. 두 개의 시스템이. 욕망, 깨달음의 욕망하고 마음을 평정하겠다는 이거하고가 극단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디에서 두 개가 결합하느냐? 위에서도 결합하지만 두 번째 결합은 요게 핵심입니다. 요수 두 개가 결합해서요. 결국은 욕망이 이기는 거야. 이쪽이 바로 뭐냐 하면 하이포살라머스에 있는 바로 레트럴 핵하고 벤트로 미디알 핵이 링크가 돼요. 링크가 되는데 이게 그 앤드루 누버그의 이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기억을 촉진해주고 쾌감을 분출시켜주고 그러면서도 안 미치게 해주는 제어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과학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가장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어쨌건 이 모든 것이 출발은 대장은 야라는 거예요.
야가 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네. 전체 오늘 요 강의는 핵심은 브레인 상태 중에 깨달음의 상태를 강의 드렸는데 그거의 핵심은 감각의 억제, 그 다음에 욕망의 분출, 이 두 개가 아주 정합적으로 링크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는 그 회로가 돌면 그 자료에 하면 100분의 1초 만에 그 관문을 그 상태로 확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전 단계는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곧 딱 가갖고 마지막 단계는 이 회로가 극단적으로 폭발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억제하는 때물이 터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막아주는 것도 터져버리고, 그게 브레인 전질적인 상태를 만들어주면서, 그런데도 왜 안 미치느냐 하면 여기서 이 물질, 글루타메이트 이 물질을 다른 걸로 바꿔주는 이 시스템이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상태로 안 가고 모든 걸 생생하게 모든 기억하고 이걸 링크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몸에서는 범렬이 일어나는 상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